ABC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두 종류의 분비샘에서 물질이 분비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뭐 내분비샘 아니면 외분비샘이겠죠? 그랬을 때 가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혈관으로 분비물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죠. 혈관을 타고 분비물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 나는 분비관을 통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비관이 있으면 얘가 외분비샘이고, 분비관 없이 그 혈액을 타고 가면 내분비샘이지. 그래서 혈관을 타고 가는 게 이제 내분비샘을 통해서 호르몬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가는 내분비샘에서의 분비 과정이다. 맞고, 침샘에서의 소화액 분비는 얘는 몸 밖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침샘에서 소화액 분비, 뭐 아밀레이스 같은 거를 말하는 거겠지? 그런 건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나에 해당하는 게 맞고, 이자에서는 가와 나의 분비 과정이 모두 일어나죠.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뭐 예를 들면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거는 내분비샘을 통해서 몸 안으로 보내는 거고, 뭐 이자에서 나오는 각종 소화 효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소화기관도 몸 밖에, 이제 뭐 소장, 막 위 이런 거는 몸 밖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외분비샘. 이다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자는 이제 내분비샘이자 외분비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은 호르몬 X가 분비되어 표적세포에 작용하는 과정을 나타냈대. 지금 호르몬 X니까 내분비샘에서 나와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호르몬의 이동에 관여하는 기관은 순환계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쵸? 혈액이나 심장 이런 게 있겠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이제 호르몬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내분비 세포 맞고, 심장은 순환계에 속하죠. 그래서 기역에 속한다. 맞고, 지금 호르몬을 보면 여기를 보면 이제 세포 C의 수용체에는 결합을 했는데 세포 B의 수용체에는 결합을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B가 아니라 C가 X의 표적 세포이다 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과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혈관이 보이니까 얘가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이고, 얘 뉴런이죠. 그래서 얘가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이고, 얘는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될 거야. 그쵸? 뭐 예를 들면 아세틸콜린 같은 거겠지?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내분비샘에 속하는 내분비 세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호 전달 속도는 신경이 전기적 신호고 호르몬이 화학적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더 빠르죠. 그치? 나보다 가가 빠르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가와 나의 통합적 작용으로 항상성이 조절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그림은 정상인의 내분비샘 ABC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갑상샘,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돼. 그럼 일단은 갑상샘, 뇌하수체 전엽, 후엽이 전부 다 이제 내분비샘에 속한다를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랑 후엽은 시상하부 밑에 있는데 이렇게 시상하부랑 연결된 게 후엽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크기가 조금 더 큰 게 전엽이죠. 그렇지? 그래서 크기가 보통 크게 그려주기는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시상하부랑 연결된 모양이 후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잖아. 성장 호르몬은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뭐 혹시나 BC를 구별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C가 전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 쪽에 나비 모양, 왜 이게 나비인지 좀 그렇긴 하지만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이게 이제 갑상샘이죠. 그래서 A가 갑상샘이다. 요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 B에서 TRH가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TRH가 뭐죠? TRH는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그렇지?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그렇게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걸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를 하면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이 자극되어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고요. 타이록신이. 그 다음에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시상하부죠. 그치?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인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혈중 타이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그러면 TSH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지? 음성 피드백 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정답은 기억입니다. 1번. 자, 5번 볼게요. 정상인에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 니은의 분비 조절 과정을 표는 정상인과 니은의 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 가나, 의, TRH, 기억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높음과 낮음 중 하나이고 가와 나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과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나타냈대. 시상하부에 이상,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 기억과 니은은 타이록신과 TSH 중 하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전엽에서 나오는 게 TSH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렇죠? TR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이 되면 타이록신이 나오는 거죠. 그치? 타이록신, 티록신. 그래서 기억이 TSH, 니은이 타이록신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정상인을 보면 다 정상이야. 근데 이제 가랑 나중에 누가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는지 전엽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찾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시상하부에서 이제 TRH가 정상보다 낮으면 TRH가 안 나오기 때문에 TSH도 안 나오고 타이록신도 안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낮음이 없잖아. 다 높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요게 아니고요. 얘가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다는 게 지금 정상보다 농도가 높다. 분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이상이 있어서 TRH 분비를 많이 하면 TSH가 많이 나오고 TSH가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타이록신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높음이잖아. 근데 여기 이제 가에 기억이 낮음이 껴있기 때문에 나가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인 거고요. TRH가 높다를 알 수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가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TRH가 높대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써져 있어. 그래서 TRH가 높은 상태에서 뇌하수체 전엽이 정상이라면 얘도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상이 있으니까 낮아졌겠죠. 높아졌으면 정상인 거니까. 그러면 타이록신도 낮게 될 거야. 그쵸? 그래서 A가 낮음이지. 둘 다 낮음이니까. 그쵸? 그러면 타이록신이 낮으니까 이제 시상하부는 타이록신을 분비하라고 TRH를 높게 분비를 할 거야. TRH를 많이 분비할 거야. 근데 뇌하수체 전엽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제 TSH가 안 나오는 거고 타이록신도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타이록신이 부족하니까 TRH는 더 많이 나오고 근데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으니까 TSH도 안 나오고 타이록신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TSH라고 우리가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TSH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타이록신이 되는 거죠. 그치?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A는 높음이다. 틀렸고
나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 아니고 정상인에서 니은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분비량이 조절된다. 중요하죠, 그렇죠? 타이록신 조절 과정은 무조건 나오겠죠. 내신 시험에는. 그렇죠? 계속 나왔던 거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네.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사람 맞죠? 그치? 여기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다고 써놓고 아니라고 했어.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시험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5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6번.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TSH는 A의 분비에 관여하고 기역은 전엽과 후엽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기역이 일단 크기가 더 크면서 그 다음에 시상하부랑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기역은 전엽이면서 TSH를 분비하는 애는 뇌하수체 전엽이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나 어쨌든 기억이 전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TSH에 의해서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시상하부와 전엽에 음성 피드백을 주는 것 타이록신이죠. 그래서 A는 타이록신이다를 알 수 있어요. 니은 A는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이동한다. 맞지? 왜냐면 타이록신이 호르몬이기 때문이죠. 혈중 A의 농도가 증가하면 TSH 분비는 촉진이 되지 않죠. 왜냐면 음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돼서 감소합니다. 정답은 2번. 자, 7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에서 호르몬 A와 B가 분비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타이록신과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신경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와 호르몬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그러면 일단은 내분비 샘을 통하는 거니까 A가 호르몬에 의한 거겠죠? 그 다음에 A가 호르몬에 의한 거니까 B가 신경에 의한 경로겠지. 그치? 그 다음에 타이록신은 호르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야?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에 자극을 주면 TSH가 나와서 호르몬으로 뇌하수체 전엽에 자극을 주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을 분비하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서 신경을 통해서 지금 B가 에피네프린이잖아요. 그렇죠? 타이록신과 에피네프린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B는 에피네프린이야.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나와? 부신 속질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시상하부가 부신 속질에 자극을 줘서 뭘로 주지? 교감신경으로 주죠. 자극을 줘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보시면 기억. A의 분비가 타이록신이 촉진되면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게 이제 타이록신의 역할이지. 부신 속질이 디귿이다. 맞다. 신호 전달 속도는 신경이 빠르죠. B에서가 빠르다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제8번. 자, 사람 A, B, C는 혈중 타이록신 농도가 다 정상적이지 않대. 표가는 A, B, C의 혈중 타이록신 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은 원인을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의 혈중 타이록신과 TSH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하나래. 안타깝네요. 자, 다 A를 보면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고 B는 타이록신이 정상보다 많고 C는 타이록신이 정상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일단은 타이록신이 여기 다 마이너스고 얘만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B는 무조건 타이록신이 정상보다 많아야 되니까 얘가 니은이 B여야 되는 거야. 그쵸? 정상보다 많은 게 니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A는 기억이 될 수 없죠. 왜냐면 A는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다고 했는데 지금 기억은 TSH가 많잖아. 그러니까 A가 기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디귿이 되겠지.
그러면 C가 기억이 되겠죠. 그치? 타이록신이 정상보다 적기 때문에 타이록신을 좀 분비해라 라고 TSH가 많이 나와주는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TSH가 분비가 적기 때문에 타이록신이 적은 거야. 얘는 타이록신이 적으니까 TSH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쵸?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타이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으니까 많기 때문에 뭐야? 나오지 않아야 되죠. 그치? TSH가 많이 나오면 타이록신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많기 때문에 TSH는 적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는 -2다. 맞고 기억액에 타이록신을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타이록신을 투여하면 타이록신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TSH의 분비가 많아질 필요가 없겠죠. 그치? TSH는 타이록신을 많이 나오게 하는 건데 이미 타이록신을 투여해서 많게 해주면 TSH가 분비가 좀 줄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D급 보면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시상하부에서 TRH가 나와. 그러면 걔가 뇌하수체 전엽에 그 자극을 주는 거죠. 표적세포죠. 뇌하수체 전엽 E TRH의 표적세포지. 그치?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는 식사 후 또는 운동 시작 중 하나일 때 시간에 따른 기억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순서 없이 나타낼 때 알글 배임이죠. 그쵸? 알파는 글루카곤 나오는 거고 베타 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루카곤인 거야.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거죠. 당 떨어졌을 때 약간 혈당량을 높여주는 게 글루카곤이죠. 그치? 그러면 이제 혈당량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밥을 먹었는데 당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쵸? 운동을 해야 당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글루카곤이 증가했다. 혈당량을 높일 필요가 생겼다. 라는 것은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고, D끝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맞죠? 같은 기간에 반대로 작용한다. 해서 간에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자, 10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 P와 당뇨병 환자 Q에서 탄수화물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중 기억의 농도를 P는 당뇨병 가와나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고 Q의 당뇨병은 가와나 중 하나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Q가 당뇨병에 걸렸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인 P래. 근데 탄수화물을 섭취했어. 그럼 이제 혈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낮춰줘야 하겠지. 그치? 그래서 혈당량과 인슐린이 그래프가 같은 개형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인슐린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P는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이 증가하다가 이제 그 혈당량이 낮아지면 인슐린이 다시 감소하는 거야. 그쵸? 왜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아니고 혈중 포도당의 농도랑 인슐린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인슐린의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가를 보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하는 거고 나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해. 인슐린을 생성은 하는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1형 당뇨병이죠. 선천성인 거, 인슐린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나는 후천성 2형 당뇨병이에요. 그쵸?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인슐린이 나온 줄 잘 모르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타나는 당뇨병인 거지. Q를 보면은 지금 탄수화물 섭취 이후에 인슐린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 생성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생성은 하는데 얘는 왜 당뇨병인 거야? Q의 당뇨병 왜 당뇨병인 거야? 2형이니까 그런 거죠. 반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억 맞고 Q의 당뇨병은 나에 해당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는 인슐린 그래프랑 똑같이 간다.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그림 간은 동일한 식사를 한 후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P에서 혈중 호르몬 A의 농도 변화를 나는 간에서 호르몬 A와 B에 의해 일어나는 기억과 니은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기억과 니은은 글라이코젠과 포도당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이 중요하네. P의 이자에서는 호르몬 A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대. 일단 P가 당뇨병 환자잖아요. 그쵸? 당뇨병 환자인데 호르몬 A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면 이거는 인슐린이겠네. 그렇죠. 당뇨병 환자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호르몬 A가 있지만 식사를 한 후 증가하는 거,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거 호르몬 인슐린이네요. 그쵸? 그래서 호르몬 A가 인슐린이야.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거지. 그치? 혈당량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이네. 바뀌었나봐요, 이름이. 글라이코젠으로 바꿔주는 거죠. 혈당량은 포도당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글라이코젠은 혈당량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는 이제 글루카곤이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는 2형이 아니라 1형 당뇨병인 거예요. 그죠?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니까 이자에 베타세포에 이상이 있겠지. 그치? 베타세포에 이상이 있어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거죠. 기억은 포도당이고, B는 혈액으로의 포도당 방출을 촉진한다. 맞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거니까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시킨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제12번.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B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래. 자, 운동을 시작했어. 운동을 시작하면 당이 떨어지죠. 당이 떨어지니까 인슐린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당을 공급해줘야 돼. 그래서 글루카곤이 증가하는 거고, 인슐린은 글루카곤이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인슐린, B가 글루카곤이에요. 인슐린은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맞고, B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혈액에서 간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면 안 되지. 그치? 혈당량은 혈액에 포도당을 줘야 돼요. 혈액에서 간세포로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둘이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아까 나왔었던 거죠. 그치? 중요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고, A와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라이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과 혈중 포도당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를 투여하고 거의 다 줄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보면 X를 투여를 하고 둘 다 줄었잖아요. 둘 다 나중에 올라가지만, 그러면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라이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줄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도 줄었다는 거잖아. 요 구간에서. 그치? X를 투여하니까 둘 다 줄었어요. 이거 누가 하지?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거, 혈당량을 높이는 거잖아. 글루카곤이 하죠. 그치? 근데 이게 둘 다 줄었다. 혈당량이 줄었다. 라는 거는 뭐예요? X가 글루카곤이 아니라는 거지. 인슐린이라는 거죠. 그치? 글루카곤이었으면 혈당량이 높아졌겠지. 그치? 글루카곤을 투여했으면 얘가 촉진이 됐겠죠. 그쵸?
근데 지금 둘 다 감소했단 말이야. 얘가 촉진이 된 게 아니라 감소했다니까 글루카곤이 감소했다는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X가 인슐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고 이것과 혈중 포도당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혈당량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러면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죠. 둘 다 올라가니까, 그치?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A가 이거고요. B가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면 A가 먼저 움직이니까. A가 증가하니까 간에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니까 혈당량이 증가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혈당량, A는 간에서 단위시간당 글라이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하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혈당량을 줄이려고. 그래서 X를 투여하면 혈당량이 줄어들고 A도 줄어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을 보면 혈중 포도당 농도는 혈당량은 그러면 이제 B만 보면 되겠지. B는 농도 1에서가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낮다. 아니지. 그치? 1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2번 을 보면 혈중 인슐린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구간 1은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이고 구간 2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후잖아. 그치? 그러면 인슐린 투여한 후가 더 높겠죠?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 맞고 글루카곤 농도는 2에서가 3에서보다 높다. 아니죠. 글루카곤은 언제 높아져? 얘가 지금 이거 하는 게 글루카곤이잖아. 그치? 그래서 글루카곤 농도가 높아지면 A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3번 구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글루카곤 농도는 2에서가 3에서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치? 2에서는 혈당량이 이미 높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분비될 필요가 없어요. 그쵸? 혈당량을 높여줄 필요가 없어서 이미 높아서 글루카곤이 이제 분비될 필요가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고 A와 B는 간에서 단위시간당 글라이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과 혈중 포도당 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아까 문제랑 똑같네요. 그렇죠? 간에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거고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는 혈당량을 말하는 거지. 그치? 이걸 누가 한다고? 요거는 요 과정은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치? 그래서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혈당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치?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X를 투여하잖아. X를 투여하니까 이제 X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래.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인데 이제 얘가 투여된 다음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얘가 투여가 됐더니 나머지 다른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지, 그치? 그러면 X 투여 후, X가 호르몬이잖아, 그치? 호르몬을 투여 후 다른 게 증가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 호르몬이 뭐야? 글루카곤이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X가 글루카곤이고 글루카곤 예쁘게 써야지. X는 글루카곤이고 글루카곤을 투여했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쵸? 뭐 아까처럼 보자면 A가 증가한 이후에 B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치? A가 먼저 되게 급격하게 치솟은 다음에 B도 이렇게 증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A가 뭐야? 요거죠. B가
혈당량인 거야. 그쵸? 그래서 기억이 맞죠? B는 혈중 포도당 농도이다. 그 다음에 니은, 혈중 인슐린 농도는 뭘 따라가? 혈당량 그래프랑 똑같이 보면 된다. 혈당량 그래프랑 인슐린 그래프랑 똑같이 보면 된다. 그래서 1에서가 요거죠. 2에서보다 낮죠. 그래서 틀렸고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혈당량이 증가하면 글루카곤의 분비는 촉진되지 않지.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미 증가됐어. 그러면 인슐린이 다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